이제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바로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특히 요즘 빅테크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도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음. 애플이라는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용량도 줄이고 생산 설비 용량도 줄이고 네. 계획도 좀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 속에 유독 빅테크 기업들은 더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 미국 주식에 답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저는요, 지금은 사실 미국 주식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건 환율 환율 때문인데요. 때문에.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주가가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애플, 네. 테슬라, 네. 아마존, 구글 이렇게 딱 네 종목 가지고 있는데 구글은 좀 비중이 적어요. 네, 그렇게 해서 딱 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의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음. 제가 손실은 없는 상쇄된 상태가 거죠. 상쇄돼 네. 버렸거든요. 작년 이맘때랑 음.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수익이 있는 상태니까요.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20%나 오른 환율에 제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게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20% 정도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일 때 그거를 마이너스 20%로 내가 깔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까? 아무리 지금 너무 매력적인 주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 주식은 매수하는 거는 살짝 좀 피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계속 보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냥 좀 계속 보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한 작가님의 그런 표현 때문에 더 마음을 강하게 굳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맞다.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까 그럼요.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태초부터 변동성이 있었던 곳이고요. 네. 그거는 되게 당연합니다. 예. 사실 지금 변동성이 큰 거는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더 크게 보이지만 네. 그렇게 큼직큼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항상 우리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또 견뎌왔던 게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을 저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폭등하고 폭락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도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기업이 지금 크게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크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저는 이 기업들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네.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시장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네.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이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마음이 기회를 발견하면 이 주식시장도 어떤 기회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을 힘들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조금 그렇게 당연한 거다고 받아들이고 또 이 하락 변동성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상승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 변동성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물리신 분들께 특히나 힘이 되는 네. 조언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책에 또 월급러를 위한 주식 투자 방법 네. 이거를 소개하고 계셔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한 2,700만 명 중에
2,100만 가량이 이제 월급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주식 투자 조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 특히 월급러만을 위한 뭐 주식 투자 음. 방법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 월급러이시거든요. 월급 네. 넣으시겠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월급쟁이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월급쟁이 분들이 자꾸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처럼 하시려고 네. 전문가 분들의 그런 영역을 따라가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 월급쟁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첫 번째는 월급쟁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종목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그냥 정말 좀 직관적으로 종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막 뭐 세부적인 분석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우량하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서 또 비율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여기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 30~40%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기관 투자자분들은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 시세의 변화에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차입 비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돈으로 투자하는 월급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월급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내가 지금이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그 타이밍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가시기보다는 월급 타실 때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두었던 그런 종목들 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네. 기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들을 구분했을 때 월급쟁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네. 많이 참조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주주 작가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원칙이랄까요? 그래서 책에서 이미 언급하신 작가님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저는 절대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빚 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냥 제 원칙이 빚을 네. 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그 빚 때문에 너무 고생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셨네.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빚이 없는 게 진짜 속 편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뭐 사실 뭐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저는 빚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빠르게 부자 될 생각이 없어요. 빠르게 부자를 되려면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회사에서 임원이 되시거나 네.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경매를 하시거나 예. 그렇게 하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빠르게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건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끔씩 좋은 운이 찾아와요. 내가 네. 이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순풍이 불어와서 내 자산을 가끔씩은 한번 확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업에 성실하면서 그렇게 좀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지내시다 보면 가끔씩 좋은 운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이렇게 기회를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원칙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원칙에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의 정의를 동업하는 것이다. 네. 제 생각이 그거거든요. 저랑 같습니다. 예, 예. 동업할 만한 회사를 찾는 것.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것, 샀다 팔았다 네, 하지 네. 말라. 이 이야기가 저도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메시지를 또 읽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저랑 네. 투자 철학이 정말 비슷하신 것 같아요.